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드리겠는데요. 유니포인트에서 IBM 소프트웨어 사업부를 맡고 있는 윤성준 성우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직접, 준비한 시간이어서 이제 제가 지금 나왔고요. 어, 상당히 좀 요즘에 그렇죠. 아까 그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코로나가 항상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첫 번째 인사가 되는 약간 좀 불행한 시점입니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희 파트너 사분들 만나 뵙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약간 좀 그러긴 하지만 조만간 어쨌든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뵈서 이런 자리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때가 오기를 정말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세상의 모든 데이터 그리고 분석의 현대화 이런 주제로 좀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사실은 IBM 솔루션 입장에서는 IBM CP4D,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경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네, 그 구성은 총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시대 변화에 따른 데이터 분석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분석 환경과 니즈를 받쳐줄 수 있는 플랫폼 요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IBM의 클라우드 팩터 데이터 CP4D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여해주신 파트너사분들께서는 일단 데이터 관련된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니시거나 관심을 이제 갖기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 클라우드 팩터 데이터에 대한 상세한 기능적인 내용보다는 아직 그 CP4D가 어떤 솔루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시대에 이런 솔루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분석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보면은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권자들이나 그 분석가들이 그 기업 내 인프라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데이터에 대한 중앙 집중화문을 강조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근데 IT 부서의 관리하에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처리했을 때 데이터가 가장 잘 통제되고 유용하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나왔고요.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기관계와 같은 그 OLTP 시스템에서 저장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ETL이나 CDC를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커다란 데이터 저장소에 넣어놓고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은 전통적인 그 RDMS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는 데는 아주 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의 개념이 나왔죠. 빅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하면서 대규모의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그 분석 요구 사항이 발생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라는 아키텍처가 등장했습니다. 기존 그 DW가 테이블 형태의 정형적인 데이터만을 지원했다면은 이런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형식이 제한 없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저장과 분석을 지원하고 또 제이슨과 같은 그런 반정형 데이터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었죠. 데이터 처리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BW가 ETL을 통해 주기적인 배치 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 데이터 레이크는 로그 스트림이나 모바일 앱, 또 이벤트 로그 같은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도 포함해서 이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DW를 거쳐서 데이터 레이크로 오는 그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기업은 그 더 많아지고 다양해진 데이터로 그전보다 많은 일을 좀 처리를 하거나 분석을 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 부서는 서로 다른 요구사항을 가진 그 여러 비즈니스 부서로부터 받은 그 다양한 데이터 요청 처리를 하는 데는 역시 많은 버든을 갖게 된 그런 현상이 발생했었죠. 앞서 언급한 한계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모두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형태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주체도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분석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군데 그 데이터를 모아서 모두 이제 모아갖고 한 조직이 분석한다는 개념은 이론적으로는 좀 완벽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일단은 먼저 그 업무 도메인에 대한 그런 난리지가 좀 부족하다는 건데요. 그 중앙 집중화된 데이터 환경에 대한 그 분석팀을 구성했을 때 데이터 분석가들은 데이터 분석 업무 자체에 대한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죠. 근데 데이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도메인 지식이 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분석가는 각 그 현업팀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현업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업무 도메인의 지식을 습득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분석팀이 여러 현업팀을 좀 형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지속성이 떨어질 거고 또 이로 인해서 도메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접하고 깊은 수준의 그 데이터 분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제가 부서나 팀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데요. 각 현업팀의 부서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업무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분석팀과의 적극적인 협업에 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문제는 그 단일화된 기술 체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앙 집중화된 단일화된 그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그 단일 시스템이다 보니까 단일 분석 기술이나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업무 도메인별로 필요하거나 유용한 솔루션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산과 인력의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데이터 분석팀은 기업 내 그 코스트 센터로서 이제 투자된 비용에 따라서 조직이 좀 운영이 되죠. 근데 특정 현업 부서를 위한 그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 부서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과 시간, 장비의 그런 부족으로 분석의 퀄리티를 충분히 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의 경우에 이제 현업 부서에서는 중앙 집중하던 이런 분석 시스템이 있지만 각 그 부서의 상황에 따라서 따로 분석 플랫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또 발생하곤 합니다. 여기까지 중앙 집중화된 그 모놀리스틱 데이터 분석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부터 이제 앞서 그 현업과 분석팀이 분리된 팀으로 이제 발생하는 문제점에 비해서는 일단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한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해서 이제 최근 기업에서는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업무별로 현업 또는 분석과 데이터 관리자를 묶어서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장점은 업무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을 빠르게 하고 독립된 예산하고 그 팀으로 비즈니스 요건에 맞는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고요. 해당 도메인에 적합한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기술적인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그 앞 세션에서 언급했던 어플리케이션의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런 거죠. 업무 단위로 서비스를 나누고 각 팀에서 기획과 개발, 운영을 모두 담당하게 그렇게 해서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게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라고 하면은 이렇게 업무 도메인별로 팀과 시스템을 나누는 방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분석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이런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도 좀 장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물론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무별로 이 부서나 팀이 분리된 만큼 외부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될 때 이때 제약성이 좀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제 접근 권한, 계정 생성, 또는 이제 분석 도구나 UI 이런 것들이 각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부서의 데이터를 접근하는 것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분석 도구를 통일하거나 분석 시스템의 앞단에 이런 분석 포탈 UI를 좀 주는 이런 방법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포탈을 통해 여러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하고 데이터 접근에 대한 통제도 포탈을 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금과 같은 경우까지 해서 다른 부서의 데이터를 조회만 하는 경우는 괜찮죠. 근데 이제 이번에 다른 부서나 외부 데이터를 연계하는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요. 특히 이제 이기종 시스템 되는 경우는 더 난감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ETL 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데이터의 그 물리적 이동이 없이 접근해서 연계가 가능하다면은 더 효율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페더레이션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페더레이션 기능은 그 데이터 메쉬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항목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데이터 메쉬 분석 아키텍처가 같이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또 분산된 데이터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 기술이 작동하는 그 디자인이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더군다나 그 기업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데이터가 분산되는 상황하고 외부 기관의 데이터까지 연계해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바로 이 데이터 패브릭의 개념을 적용한 솔루션이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데이터의 정확한 의미 체계를 활용해서 데이터가 정확한 도메인에서 데이터를 송축시켜야 그러는데, 또한 그 데이터를 본래 있던 위치에서 액세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도메인에 사용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그 데이터의 가상화, 데이터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좀 하는데요. 그 데이터 메시의 어떤 그 비전은 데이터 가상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여러 그 비즈니스 유닛에 걸친 소스에 위치를 하고 유연하고 지능적인 데이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전반의 사용자가 셀프 서비스 방식으로 접근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그 데이터 패브리카 같은 개념에서 언급한 그 쉽고 단순한 접근 방식이 중요한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현재 기술의 새로운 시대에 서 있죠. 과거에는 컴퓨팅 성능에 관련한 여러분도 아시는 모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고, 이후 네트워크에 중점을 둔 메카르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데이터와 AI의 활용에 중점을 둔 지식의 시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AI로 기업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사용 가능한 데이터는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그 지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증가량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데이터와의 엄청난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그 데이터 패브릭의 단순한 접근 방식이 아주 주목이 되고 중요해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이 그 AI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수록 그 인공지능과 결합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활용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 있죠.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분석을 통해 AI 적용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만들어내기 위해서 IBM은 그 AI로의 여정을 이렇게 사다리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를 이야기하면서 IA, 즉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가 없으면 AI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IA는 정형이나 비정형, 온프렘, 클라우드 이런 여러 곳에 위치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수집하고 그 용도와 워크로드에 따라서 각 영역에 배치를 하고 또 거버넌스가 보정된 구조화된 데이터를 또 분석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그런 구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AI 분석으로 기업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콜렉트 단계에서 보시는 맨 아랫단에 있는 콜렉트 단계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데이터가 적시에 수집이 되어야 되고요. 위에 있는 오거나이즈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데이터 제공을 할 수 있어야 AI를 통한 인사이트를 얻는 후속이 겁니다. 우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 인지하고 있죠. 데이터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인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기반이라는 것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다시 많이 얘기가 나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는 원동력도 또한 데이터.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인공지능이고, 이것이 바로 AI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으로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업들이 이제 시대의 흐름하고 분석 아키텍처의 변화에 따라 조직이 변화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현업의 입장에서 좀 더 신뢰성 있는 예측과 분류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수많은 데이터를 또한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이 그 지식하고 그 지식의 한계죠. 지식의 한계와 조직 구조의 문제로 각 부서 내에 필요한 담당자가 한 팀이 되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은 그 한 조직 내에서 사실 유기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우 이제 그렇게 소통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의 공통적인 문화와 도메인 널리지 그리고 하나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엔지니어는 그 부서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 데이터 담당자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준수를 모니터링을 즉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분석가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해내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런 문화의 변화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많은 그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구현해서 통합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데이터 분석과 시대 변화에 따라 그 방금 앞장의 끝부분에서 언급한 그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다수의 기업들의 해당을 좀 보면요. 물리적으로 분리된 수많은 그 데이터 사일로 소스로 그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그런 수많은 데이터 사일로로 인해서 데이터 접근에 대한 그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그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까지 많은 시간의 딜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제품 그리고 그때그때 주목받았던 그 포인트가 되는 제품의 아키텍처를 좀 구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입장에서의 데이터 구조의 그림을 보기가 좀 어려운 것이 좀 사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유지 관리가 어렵고 해당 업무 부서가 아닌 곳에서는 데이터의 사용이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죠. 궁극적으로는 그 사용되면 높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그 전혀 사용이 되지 않는 데이터가 사용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복잡성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한 60, 70% 이상이 이상의 데이터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수의 그 물리적인 데이터 사일러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그 데이터 아키텍처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패브릭 기반의 설계 사상을 지원하고 단순하고 유연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 방안을 지원하는 솔루션이 필요한 게 현재 현실입니다. AI로의 여정을 위한 그 AI 레더를 또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 AI 레더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 오른쪽에 보시는 콜렉트, 오거나이즈, 애널라이즈, 인퓨즈 그 각 단계별 솔루션의 해당 기능들은 그 자동화 셀프 서비스 기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인데요.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 시스템에 인풋될 수 있는 그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 그리고 AI 분석과 인풋 단계의 그 ML 또는 AI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흐를 수 있어야 그 필요한 인사이트를 계속 신속하게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내부나 외부 또는 이기종 이런 다양한 그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좀 복잡하거나 그런 문제로 제약을 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수집한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정리하는데 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수집했다 하더라도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그 정리하는데 일일이 사람의 눈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지체가 된다면 이것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AI 분석 모델을 구축하고 훈련할 때 완료해야 되는 그 수동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그런 프로세스들도 또한 추가적으로 필요하고요. 이러한 그 작업에는 원시 데이터의 데이터 전처리 이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주로 이제 작업하는 그런 프로세스죠. 원시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후보 알고리즘 그 테스트를 통한 모델을 선택하고 또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고 그 초기 대기 배수에 대한 부분을 최적화하고 또 모델의 품질 모니터링 또 검증을 통해서 하는 이런 개선을 하는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해서 다동화된 솔루션이 제공된다면 이런 인사이트 러닝 주기를 아주 많이 단축할 수 있을 생각이 됩니다. 경쟁력 있고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의 시작 자체가 다양한 데이터 확보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AI 분석 모델 개발과 그 사일로가 없는 전사적 관점에 쉬운 데이터 소스하고 고품질이 보장되는 데이터의 그 성과가 분명히 달려 있는데요. 이렇게 전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놓는 그런 데이터 레이크에만 의지하지 않고 그 데이터 가상화를 이용해서 다양한 논리적인 데이터를 좀 확보한다고 하면 더 많은 장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언급을 하면 뭐 데이터 복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뭐 데이터 중복도 없고 뭐 스토리지 비용은 당연히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논리적인 비율을 통해서 그 사용자들이 데이터 소스의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실시간 액세스도 분명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솔루션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솔루션이 지원하는 어떤 데이터 캐싱 기능을 통해서 온디맨드 상의 가상 데이터 마트를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그 장점 더해서 이런 장점을 그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이제 셀프로 형식의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면은 이게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확보 단계에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이 용이하도록 정리가 되지 않다면은 그 사용할 수 있는 가비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 IPTV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IPTV를 볼 때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드라마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 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언제든 그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용이하게 돼 있죠. 이런 것처럼 데이터도 잘 정리가 돼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석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잘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전 단계가 바로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데이터, 그 수집해온 수많은 데이터를 카탈로그화하려면 우선 데이터의 베타 정보 등을 추출해서 데이터의 기술적인 용어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그 비즈니스용어로 매칭을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그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집되는 수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이 일일이 수동적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특별한 전문 지식을 요하는 기술적인 툴을 사용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최종 사용자에게는 아주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복잡한 그 카탈로그 단계를 그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AI의 도움으로 생산성과 데이터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카탈로그화해서 지속적인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데이터 옵스 단계였죠. 그 말씀드렸던 게 그 거치면은 이제는 그 AI 분석 개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머신러닝과 같은 이 AI 개발도 몇 단계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사이클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 먼저 카탈로그 단계를 거친 데이터를 활용해 그 분석의 인풋 값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나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탐색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로 가공하는 전자리 단계를 좀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잘 알고 계시는 R 같은 이런 툴을 사용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만들어진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을 거쳐서 모델의 신뢰성을 가지게 되면요. 이를 그 배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적용을 하는 그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이런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는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만들어진 모델이더라도 계속 주기적으로 재학습이나 편향성에 대한 감지 등도 계속 관리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그 AI 모델의 개발이나 그 관리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이것조차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솔루션이 있고요. 그래서 AI 개발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솔루션이 있다면 이 솔루션 또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그 챕터가 되겠는데
결국은 이제 이겁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소개하고자 하는 이 제품에 대한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서론이 좀 길었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품의 소개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좀 전에 그 좋은 솔루션에 대한 언급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클라우드 백업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일단 AI 레더를 또 언급을 하죠. 그 네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 이 CP4D는 일단 도커 기반의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는 그 플랫폼입니다. IBM이나 AWS 같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온프렘 환경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수집 단계에서의 어떤 데이터 가상화 또는 비정형, 정형 데이터 베이스의 어떤 그 프로비저닝을 통해서 모든 위치에 있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성, 이 오그나이즈 단계에서는 데이터의 자동적인 탐색, 또 발견, 그다음에 비즈니스 용어하고의 자동 매칭, 그다음에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자동 마스킹 같은 이런 규정 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까지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분석과 이런 적용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앱 개발자들이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더군다나 그 전문적인 통계 지식이나 R과 같은 코딩 능력 없이도 관련 분석 모델을 제시하고 모델을 구현하는 오토 AI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AI 분석 모델 개발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CP4D는 고객이 현실적으로 부딪힌 여러 가지 데이터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수집 단계에서. 가령 데이터 저장 영역에 대한 어떤 모더나이즈에 대한 문제가 있다거나 또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지고 못하는 민감 정보가 많고 다양한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는 적용 규정형이나 이런 것들이요. 하드는 구축되어 있지만 분석 관점에서의 데이터 접근이 좀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또는 이제 이기종의 DB가 많아서 통합적이고 즉각적인 데이터 접근이나 분석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에 그 CP4D 자체가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저장이나 접근 기능 또 포괄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들을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폭넓게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CP4D가 가지고 있는 DB2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수집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할 때는 어떤 그 몽고DB나 이벤트 스토어 같은 제품들을 애드온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기술의 데이터 가상화 기능을 통해서도 데이터의 이동과 복제 없이 이종 데이터 소스를 찍고 빠르게 연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의 수집에 대한 아키텍처는 최근에 이제 사실 MLOps를 얘기하면서 실제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의존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다른 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CP4D 자체는 그 수집 단계에서 물리적인 데이터 레이크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 존재하는 곳에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필요한 부분만 적대해서 가상화하는 그 비례지형적인 아키텍처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오거나이즈 단계를 좀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오거나이즈 단계에서 CP4D죠. 이 CP4D는 왓슨 AI 기술을 활용한 그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 카탈로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품 자체는 왓슨 나리지 카탈로그라는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이걸 사용해서 비즈니스용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자동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메타데이터하고 비즈니스 룰 자체를 대칭해서 현업이나 분석가가 사용하는 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 못지않게 수집된 데이터, 정제된 데이터에 대한 어떤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서 이 오토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유입되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민감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검색하고 관리하고 그 기밀 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분석 단계에서는 이제 AI 모델을 개발을 위한 시각적인 그 통합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 왓슨 AI, 그 왓슨 스튜디오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 왓슨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보통 아시다시피 여러분 파이토치 또는 텐서플로우 또 IBM이 가지고 있는 IBM 왓슨과 같은 이런 통합 데이터 사이언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개발자, 분석가들이 이 통합된 그 왓슨 스튜디오를 통해서 AI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하고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는 그 AI 전체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좀 자동화를 하죠. 이런 툴들을 통해서. 그리고 AI 도입을 가속해주는, 어, 언급은 했지만, 오토 AI 기능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의 예측 결과를 설명하고, 편향성을 감지하고, 또 이를 조정하고, 신뢰성 높을, 높일 수 있는 그 왓슨 오픈 스케일이라는 기능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AI 라이프 사이클을 좀 자동화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가속화하고 지속화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퓨즈 적용 단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용 단계에서의 그 CP4D 자체는 뭐 이렇게 만들어진 그 AI 모델은 그 사전에 그 IBM 그 CP4D가 가지고 있는 그 IBM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같이 호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이시는 것과 같이 왼쪽부터 뭐 챗봇을 활용하는 대형 인터페이스를 개발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내부에 그 숨겨진 그런 정보를 분석하는 AI 기반의 지능형 검색 또는 텍스트 분석 아마 이 웹스라는 제품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런 어떤 제품을 활용한 서비스나 또 협업에 대한 계획 또는 예산에 대한 책정 또 예측 이런 솔루션 등과 같은 그 비즈니스 성과 관리 분야 이런 쪽에 대한 부분에 어떤 관련된 그 앱을 연계시킨다거나 또는 이제 에그테크 쪽이잖아요. 이게 AI를 활용해서 복잡한 금융 규제 자체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분야에 바로 적용해서 AI와 연계한 구현에 대한 시간 자체를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CP4D에 대한 내용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왜 그 CP4D가 필요한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기관의 이런 평가 부분인데요. CP4D는 2018년 출시된 이후에 여러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최상 이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두 번째는 적용 사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출시 이후에 현재까지 한 1000개 이상의 전 세계 고객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인터넷진흥원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뭐 유통, 금융기관에도 도입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은행에도 이제 조만간 계약을 해서 고객 신용도 분석에 대한 고도 업무에도 이제 사용이 될 그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로 이제 모든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사실 이런으로 인해서 빈들하게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강조했던 AI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조직과 분석에 대한 이런 문화를 지원하고 각 요소 인원들이 통합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정책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CP4D 자체는 독보 환경에 구축이 되고 일단은 그 오픈시프트 플랫폼에 설치가 되는데요. 일단 오픈시프트를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는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CP4D는 워커 노드에 대한 그 총 코어수로 이제 라이센스가 특정되는 방식으로 이제 되고 있고 이제 기간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연구 라이센스도 있지만 서브스크립션 방식의 먼슬리 라이센스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클라우드 팩포 데이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시대적 필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뭐 경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최근 그 주목받고 있는 데이터 옵스하고 AI 옵스 자체에 좀 한 발 더 다가서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되었기를 좀 소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